네, 금일장 해외 이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5월 CPI 전망치 하회에 들어갔고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 소폭 생긴 상태인데, 근데 이제 FOMC가 있었죠. FOMC에서 이제 금리 동결 진행하고 나서 인하 횟수 연간 기준으로 1회로 결정하면서 굉장히 일축하는 모습을 좀 빠르게 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소송 취하한 건 있고, 오라클, 구글, MS 클라우드 기업 발표한 건, 이렇게 네 가지 이슈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부 다 오늘 이슈는 중요한 상태인데, 첫 번째로 보시기에 이제 5월 CPI 전망치 부분이 예측치보다 그냥 0.1% 정도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0.1%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호재성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1% 정도라고 해도 전치 대비해서 비중으로 따지면 굉장히 상당히 큰 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강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화 신호 자체는 좋은 시그널은 맞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똑같이 이제 방향성을 마이너스로 가져가긴 했는데, 이 수치 자체가 너무 한 달에 근원한 수치값이기 때문에 그 수치값에 대한 신뢰도가 다음 달에도 이어질지 그 다음 달에도 이어질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체크해야만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인 이슈가 결국 이제 FOMC에 대한 건인데, FOMC에서 이제 최종 금리 동결 진행 당연히 했고요. 상반기엔 제가 불가능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결국에는 불가능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동결은 했지만 인하 횟수를 연말 기준으로는 1회 정도로 축소를 하면서 연중에 3회까지 진행이 될 거다라고 했던 시장 기대감을 그냥 다 잘라버렸죠. 그래서 1회로 줄이게 됐다. 결론적으로는 이건 금리 인하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증시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 수치값도 역시나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연말까지의 증시 상승 폭에 대해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억제 위합 고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좀 더 오래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가속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장 자산이 늘어나는 비중이 금리를 기준으로 또 늘어나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점은 우려가 되고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소 수치가 3개월 이상 떠줘야 실질적으로 FOMC가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방금 직전 CPI에서 뭔가 감소세가 보였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2회 이상은 더 관측하고 나서 연중에 1회의 금리 인하를 진행할 거야. 그럼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7월, 8월까지도 전부 다 발표값이 나오고 나서 빨리 하더라도 9월에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 8월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행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증가시키면서 한마디로 이제 금년도에 금리 인하 할 것을 내년으로 밀어버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수치 차이가 있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오픈 AI 소송 취하를 들어갔는데, 샘 올트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걸 기각 요청을 진행을 했습니다. 인류 이익을 위한 AGI 창업 개발 사명을 잃고선 폐쇄성 소스가 되었다. 한마디로 이제 모두가 참여하는 오픈 AI의 개발 형태로 본인은 기획을 같이 했었는데, 본인이 물론 빠져나오고 나서이지만 이게 굉장히 상업적으로 움직이게 되었고 특정 기업을 위한 AI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좀 문제시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미 다 빠져나온 상태이고 오픈 AI를 공격하는 명분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XAI를 오픈을 했는데, XAI와 오픈 AI의 경쟁 관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오픈 AI가 미리 벌써 애플이나 이런 쪽들이랑 관계사를 전부 다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XAI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지 여부가 앞으로는 좀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소송 기각을 한 걸 볼 때 오픈 AI와도 뭔가 연계를 가져가려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라클에서 구글 MS와 클라우드 계약 발표한 건인데, 오라클은 참고로 항상 B2B 위주로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그 JP모건이나 뭐 블랙락 같은 대형사들 있죠. 금융사들 중에서도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 사이트 개발들 대부분 다 오라클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B2B 비즈니스 위주로만 파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오라클을 보게 되는 일은 거의 잘 없습니다. 근데 사실 과거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경영권을 박탈당할 때나 그런 시점에서도 오라클 대표가 많이 도움을 줬을 만큼 일단 IT 업계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거의 뭐 탑 5급 안에 드는 인물 중 하나인데,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보다 낮은 매출 기록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라클 같은 기업은 워낙 B2B 비즈니스라서 막 흥망성쇠가 큰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큰 영향력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구글에 제공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를 오랜만에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클라우드 형태로 본인들이 손을 얻는 구조로 가게 됐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원래 끼어들, 물론 백단에선 끼어들 수 있었지만 메인 서비스로서 이제 참전을 할 인물은 아니었는데, 사실 이제 본건으로 인해서 오라클의 주가가 같이 급등을 하게 됐고 AI에도 참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FOMC 발표 나왔고 FOMC 결과값까지 얘기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아마 시장에 대한 영향력의 움직임이 오늘장 내일장에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도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블랙 콘텐츠